자, 97페이지를 볼까요? 우리 이제 상평형에 들어갈 차례네요. 상평형을 봅시다. 어머머, 밟았네. 아이고. 아, 다시 녹할까? 상평형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화학평형이나 뭐 이런 동적평형들의 예제를 좀 볼 거예요. 그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상평형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 상이 뭐야? 상은 물질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물질의 상태는 뭐가 있나요? 액체, 고체, 기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액기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됐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평형이라는 말은 뭐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평형이 뭐가 있어? 동적평형이잖아, 다. 얘는 동적평형이야. 동적평형. 그럼 이 말은 뭐야? 상태들이 무슨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동적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를 상평형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우리 이미 다 배웠어.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밑줄 칠까 끝에 보시면 동적평형이란 말 나오고요. 세 번째 줄에 두 상태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를 상평형이라고 한다.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상평형을 우리가 처음 배울까? 아닐 거야.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얘들아?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요인. 그렇지, 온도 배웠었잖아, 온도. 그리고 압력이 있을 겁니다. 온도, 압력이 얘네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보통 기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네 가지 할 때 뭐뭐 얘기했니? PVNT 기억나? 그 중에서 P하고 T는 나왔으니까 됐고, N은 뭐야, N? 물수지. 그러면 그건 물질의 양이네? 그 말은 뭐야? 물을 내가 엄청 많이 갖다 놨어. 그랬더니 얘가 얼음으로 변해? 아니지. 상태에 영향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수 빠지고. 부피는요? 압력이랑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내가 부피만 늘리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양을 늘리는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얘기네. 그치? 그래서 그 두 개의 요인이 빠져요. 그래서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그린 그림이 바로 밑에 있는 상평형 그림입니다. 네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칠까? 온도와 압력에 따른 물질의 상태를 나타낸 그림을 상평형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평형 그림은 온도와 압력을 내가 컨트롤했을 때 어떠한 물질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를 그린 그림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중학교 때 했었던 걸 잠깐 끌고 와보자고. 여러분들 저기 중학교 때 시험 보면 이런 거 꼭 나왔을걸? 아닌가?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네모칸 해가지고 막 채워놓고 거 막 시험했잖아, 그지?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융해입니다. 융해. 융입니다. 용해는 아니야. 융해랑 용해의 차이점을 말해볼 사람? 용해는 물에다가 50점. 물이라는 말이 틀렸어. 용매. 용매에다가 녹이는 거, 어딘가에다가 녹이는 걸 용해라고 그래. 융해는 녹이는 거야. 온도에 의해 녹는 거야. 그러니까 상태가 변화하는 거야. 예를 들어 그냥 그런 거야. 용해는 설탕물이고 융해는 달고나야. 뭔 말인지 알겠죠? 다른 거 안 넣었잖아. 그렇지? 상태가 그대로 변하는 거잖아. 어쨌든 액체에서 고체하는 건 얘들아, 너네 이거 동영상 찍고 있어. 대답 좀 해봐. 응고라고 합니다. 자, 액체에서 기체 가는 거요. 기화. 기체에서 액체 가는 거. 액화.
애들이 자신감이 없어졌어. 자, 고체에서 기체 가는 거 승화, 기체에서 고체 가는 거 둘 다 승화. 기억나요 이제? 네. 좋아요. 됐습니다. 우리 당연히 이거는 알고 있어야지, 그지? 자, 이제 밑에 있는 상평형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있는 상평형 그림을 봤을 때 우리는 항상 그래프를 볼 때 어디부터 봐야 돼? 가로축, 세로축 무엇인지 봐야 돼. 가로축이 뭡니까? 온도. 세로축은 압력. 자, 온도와 압력을 가지고 그렸던 그래프. 우리 이전에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었지? 여기서 처음 한 게 아니야. 무슨 곡선 배웠니 우리? 1단원에서.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할 때. 끓는 점 오름 할 때 얘기해 나왔었어. 네. 뭐? 무슨 압력? 땡땡 압력. 증기요. 증기 압력 곡선 우리 배웠거든요. 증기 압력이 뭐였어? 얼마나 많이 날아가느냐 그거였잖아. 그치? 자, 그게 봐. 그림을 우리가 똑같이 가로축과 세로축 T, P로 놓은 다음에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 상평형 그림 보니까 그렇게 비슷한 그림 있지 않아요? 네, 거기가 바로 그냥 우리가 배웠던 증기압력 곡선입니다. 우리는 그 상평형 그림에서 증기압력 곡선만 빼가지고 요거를 그렸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증기압력 곡선 이렇게 써도 되고 밑에 밑줄을 치셔도 돼요. 그 밑줄에 보시면 OT는 증기압력 곡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자, 그럼 우리 증기압력 곡선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증기압력 곡선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측정했었니? 아무도 기억 못하겠지? 자, 시험관에다가 놓고요. 나 이거 되게 못 그린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그지? 수은 기둥. 뭐? 니들이 나 그려보든가. 자, 진짜. 야, 수치스럽다 정말. 자, 여튼 수은 처음에 기둥 맞춰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어놔? 액체를 넣어. 그리고 여기에 기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거의 진공을 만들어주고 나서 그럼 얘가 뭐 할까 이제? 쭉 증발하겠지. 증발하다가 더 이상 증발하지 않는 상태가 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동적 평형 아니야?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 같아지는 그때가 동적 평형 아니야? 그때의 압력을 뭐라고 그랬어? 증기압력이라고 불렀잖아. 그치? 그 말이 뭐야? 증기압력 곡선에 있는 이 상태의 애들은 다 지금 무슨 평형이라는 거야? 동적 평형이라는 얘기야. 동적 평형. 자, 그러면 동적 평형을 우리가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 봐. 이 안에는 처음에는 액체만 있었다가 증발하죠? 그러다가 응축하죠? 어떤 상태와 어떤 상태가 공존하는 상태야? 그렇지.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상태. 오케이?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상태가 바로 요 선입니다. 선. 네, 그 의미예요. 그럼 봐봐. 이 선을 벗어나면 기체든 액체든 둘 중에 하나가 더 유리한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생각해봐. 지금 이 지점이야. 이 지점 상태, 이 상태에 있는 물질들이에요. 이 상태에서 내가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라 해. 온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압력만 쫙 늘려. 압력을 꾹 눌러. 그러면 얘가 증발이 쉬워질까 아니면 응축이 쉬워질까? 응축이 쉬워지겠지. 그럼 얘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해? 액체가 더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공존했다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액체 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래서 이 선보다 위쪽에 있는 상태는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보는 거야?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야. 상태가. 왜? 틀렸어? 아니지? 자, 그리고 증기압력 상태,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압력을 쫙 낮춰. 그럼 이번엔 뭐가 더 잘 돼? 증발이 더 잘 되잖아, 응축보다. 그러면 얘가 다 증발해버리겠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중에? 기체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선 아래로는 얘가 뭐가 된다? 기체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증기압력 곡선, 이 곡선 안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뭐 한다고? 공존한다고. 됐죠? 그래서 이 선들은 상태들이 공존하는 부분을 그려놓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됐죠? 됐어요. 이거 이 그림 지워버려야지 빨리.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액체하고 기체 상태를 봤잖아. 그러면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곳이 있듯이 고체와 액체도 공존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실험적으로 찾아봤을 때 그림을 그려본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그려져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여기는 뭘까? 액체와 여기가 밑에가 기체가 여기는 느낌상 뭐야? 고체지. 고체인 부분이 영역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이 지점이 있을 거다. 얘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곡선이라고 부를까? 밑에 융의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표시해 두세요. 융의 곡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체, 고체, 기체, 액체, 액체, 고체 봤으니까 고체하고 기체 사이에도 분명히 경계선이 있겠지? 그 경계선이 이름이 뭐라고? 승화 곡선. 그래서 융의 곡선. 이게 뭔 글씨램? 승화 곡선. 자, 승화 곡선 이렇게까지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승화 곡선에서는 누구와 누구가 어떤 상태와 어떤 상태가 공존하는 거야? 고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상태, 고체와 액체, 액체와 기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영역이 어딘지를 기억하시면 쉽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 바로 요 포인트입니다. 여기 포인트는 어때? 세 개의 선이 만나는 지점이네? 그치? 공존, 공존, 공존인데 여기가 딱 만나는 요 지점을 갖다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뭐라고 부를까? 거기 나와 있죠? 굵은 글씨로 삼중점. 그럼 이 상중점의 의미는 뭘까? 아까 전에 우리가 곡선은 선이잖아. 선일 때는 우리가 두 개의 상태가 만나는 지점이었지. 그러면 삼중점은 세 개의 상태가 모두 공존하는 곳이에요. 알겠죠? 고체, 액체, 기체가 전부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뭐 어떻게 그려요? 아니 그려져 있는 거 우리는 해석만 하면 돼. 알았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 이거 실험으로 그려야 되는데. 알았죠? 그래서 상평형 그림은 뭐다?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이 물질을 온도와 압력을 컨트롤했을 때 얘가 무슨 상태가 되느냐를 나타낸 그림이다.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니?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지금까지도 항상 얘기를 해왔어. 액체에서 고체로 바꾸려면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되지. 그럼 고체에서 액체로 만드는 방법을 얘기해봐. 온도를 높인다. 밖에 얘기를 안 했잖아 지금까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을까? 압력을 컨트롤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왜 온도에 대해서만 얘기했을까? 지금까지 왜 맨날 온도만 얘기했을까? 항상 실험 상태가 몇 기압이니까? 1기압이니까 압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실험한 거야. 그래서 그냥 어련히 압력은 일정인 상태에서 온도만 얘기했던 거.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 압력과 온도를 같이 컨트롤하겠다는 거. 자,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두 개를 동시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안 물어봐. 이런 거 안 물어봐. 압력 일정하게 뒀을 때 온도를 어떻게 하겠다. 또는 온도를 일정하게 뒀을 때 압력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우리는 상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 중에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 있었는데 이 상평형 그림은 뭘 나타낸 그림이라고? 어떤 물질에 따라서 온도와 압력을 컨트롤했을 때 무슨 상태를 갖느냐. 그러면 이 그림은 뭐에 따라서 달라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그냥 아무 아이의 상평형 그림이 아니라 물의 상평형 그림입니다. 알겠죠? 네, 물의 상평형 그림. 그러면 선생님 모든 물질의 상평형 그림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되나요? 는 아니고요.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두 개만 나와요. 물하고 이산화탄소. 네. 그래서 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 그 97페이지 보면은 그림에 A라는 점이 있을 겁니다. A 어디 있어요? 한 요쯤 있는 것 같은데, 그지? 요쯤 A. 그럼 지금 A의 상태는 얘는 무슨 상태야? 고체, 액체, 기체? 고체 상태야. 이 상태에서 압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온도를 쭉 높이겠대. 그럼 얘는 무슨 상태를 거쳐? 그치? 액체 상태를 거쳐. 그 다음에 더 올리면 기체가 변하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루틴이야.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딱 그 루틴이지. 그런데 내가 온도를 그대로 두고요. 압력을 쫙 낮춰.
그러면 고체 상태에서 온도를 쭉 낮추면 계속 고체였다가 여기 이 지점에서 딱 뭐가 되는 거야? 기체. 승화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도만 컨트롤할 때는 승화가 되는 게 별로 없었지. 근데 압력 컨트롤하면 승화도 우리가 간단하게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간단하진 않아. 압력이 엄청 낮거든. 됐죠? 여튼 우리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B 한번 찾아볼래? B는 어디 있어? 한 요쯤 있지 않아? 그치? 여기 B를 갖다가 온도를 일정하게 두고요. 압력을 쭉 늘릴게. 그럼 얘는 처음에는 무슨 상태? 기체. 그 다음에 뭐가 돼? 고체가 되네. 기체에서 바로 고체가 돼. 얘 물이야. 수증기 상태에서 바로 얼음이 된다고. 그 상태에서 압력을 또 쭉 올리면 물이 돼. 액체 상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순서를 완전히 역바꾸는 그런 상태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할 때는 오로지 우리는 뭘 본다? 상평형 그림의 모양을 본다. 알겠지? 됐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물의 상평형 그림까지 할 수 있었어요. 넘어가 보세요.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2 봅시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랑 H2O, 물의 상평형 그림.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가장 큰 차이점. 일단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디가 좀 이상해? 용해 곡선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네. 이걸 우리가 유식하게 표현할 때 용해 곡선의 기울기는 얘는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근데 얘는 용해 곡선의 기울기가 뭐다? 양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나머지는 다 어떻게 생겼어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거의 비슷하게. 완벽히 똑같진 않지.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거 뭐냐면 삼중점의 위치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 삼중점. 자, 이 삼중점의 위치를 체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온도와 압력이 몇 기준이냐를 보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삼중점의 압력이 몇 기압보다 낮아? 1기압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1기압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그어지잖아. 자, 여기는 1기압을 내가 그어볼게. 그러면 삼중점의 기압이 몇 기압이야? 5.1기압이야. 그럼 1기압 어디 있어? 1기압을 굳이 내가 왜 그었을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표준 상태는 몇 기압이니까? 1기압이니까. 그럼 보통 실험 어디서 해? 1기압. 그러면 얘는 1기압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승화가 일어나 안 일어나? 승화가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오케이? 삼중점이 1기압보다 위에 있는 물질이 있잖아요. 이런 물질들은 상온에서 뭐 하는 애들? 승화하는 애들. 그래서 승화성 물질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하잖아.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집에 가는데 몇 시간 걸리세요? 그러면 다 2시간이요 그러잖아. 왜? 뭐 받으려고? 드라이 아이스 많이 받으려고. 많이 받아봤자 좋은 거 없는데, 그지? 그래, 물에 넣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변기에 넣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그거 보고 야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 엄마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들어갔다가 이게 뭐야 막 이래. 여튼 그래요. 드라이 아이스가 뭐야? 이산화탄소 얼린 거잖아, 그렇지? 걔는 평소에 승화하잖아,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승화성 물질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삼중점 위치를 보고. 됐지? 됐어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모양이 좀 다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돼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거 2개밖에 안 나오는 걸. 됐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그래요. 얘는 만약에 그러면 이 상태에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얘 압력을 그대로 두고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상변화가 일어나나요? 라고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할래? 일단 처음에는 뭐다? 고체. 그 다음에 액체를 거쳐서 기체를 갈 거다 라는 말을 유식하게 어떻게 얘기하면 돼? 융해가 일어난 뒤에 기화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알려준 거야. 알았지? 그때 가서 모르는 척 하지 마 제발. 됐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 맞다 틀리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맞다 틀리다. 지금 빨리 풀어봐. 10초 줄게. 10, 9, 8,
7, 6, 5, 4, 3, 2, 1. 5야, X야? X야. 지금 아까 내가 했던 말이잖아. 승화는 그 물질의 삼중점보다 높은 압력에서 일어난다? 아니라고. 낮은 압력에서 일어난다고.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만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네. 상평형 그림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너네들한테 주어질 수밖에 없어. 알지? 이거 외우지 마. 알지? 네. 그래요.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 상평형 끝났고요. 99페이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100페이지로 넘어가야 합니다. 100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산염기 평형이에요. 자, 산염기 평형. 여기서는 좀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뭘 가지고 계산하는 걸까? 평형상수 가지고 계산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산염기 평형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치, 뭐 중화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보통 얘기할 때 중화 반응 또 그리고 용해시킬 때 일어나는 반응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용해시킬 때. 예. 그리고 용해 반응.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이온화. 이온화가 되는 그 과정을 그려낸 반응을 우리가 평형상수로 나타내 보는 겁니다. 산염기 평형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산을 얘기할 때 어떻게 나타내니? 산은 물에 녹아서 무슨 이온을 내는 아이들? 수소 이온을 내놓는 아이들. 원래는 뭐 이제 브랜스테드 로울이 뭐 용어로 온 것도 있지만 일단 아레니우스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산은 항상 H를 가지고 있는 요런 아이여야 되지 않아? 그치? 그러면 요런 아이가 누구를 만나요? H2O 물을 만나요. 지금은 우린 수용액에서 얘기를 할 거야. 자, 물을 만나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가 생성돼요? H3O 플러스. 얘가 뭐야? 그치, 얘가 우리가 지금까지 H 플러스라고 불렀던 그 녀석이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와? A 이렇게 남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의 반응이야? 산의 이온화 반응이야. 산의 이온화 반응. 자, 그럼 염기의 이온화 반응을 좀 쓸까? 염기의 이온화 반응은요 보통 두 가지로 써요. 근데 둘이 거의 똑같아요. 한번 써볼게. 그냥 B라고 일단 써봐봐. 그다고 그런 상태에서 H2O랑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야. 얘는 지금 브랜스테드 로울이 산염기 그 개념을 이제 들어가 보는 거야. 봐, 얘한테서 H를 뺏어 와봐. 그럼 얘는 BH 플러스가 될 거야. 그러면 누가 남니? H2O에서 H 플러스를 떼어내면은 일단 플러스 뗐으니까 뭐가 남아? 마이너스 남고. H 뗐으니까 O하고 H 하나씩 남으니까. 그래서 얘는 OH 마이너스가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염기성을 나타내는 성질. 염기성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쬐끄맣게 좀 써놓을게. CF. 보통 HA 저렇게 쓰는 것처럼 BOH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BOH로 쓰는 경우도 있어. 근데 얘는 물하고 바로 안 만나고 그냥 그 자체로 이온화가 되는 걸로 이렇게 써요. 왜 이런지 아시는 분? 왜 이렇게 쓰는지 아시는 분? HCl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산 같은 경우에는 HCl이라고 하면은 H하고 Cl이 무슨 결합하고 있어? 공유 결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은 바로 이온화 된다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조금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걔는 물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근데 BOH 이 경우에는 있잖아요. OH가 무조건 뭐야? 얘가 무조건 이온이야. 그래서 이온의 그냥 이온 결합물의 이온화 반응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좀 써볼게. 내가 카메라 세팅을 어디까지 해놨지? 여기까지 해놓은 거 아니야?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빙을 입힐까? 막 이렇게 하면서. 몰라. 아이, 편집 알아서 해봐. 내가 하잖아. 나도 편집자 구하고 싶다. 돈도 못 버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뭐야? 평형 반응에서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상수가 있었어. 그지? 걔를 갖다 우리 뭐라 불렀지? 평형상수라 불렀잖아. 이 각각 반응의 평형상수를 나타내 보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부터 해볼까? 얘 1번, 2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은 K라고 쓰고 쭉 불러봐. 뭐분의 뭐야? HA 그리고 H2O 이렇게 와봐. 그리고 H3O 그 다음에 A-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자, 이렇게 쓰는데 약간 의문인 게 하나 있어. 뭐가 하나 의문이야? 얘는 우리가 보통 농도를 얘기할 때는 수용액 또는 뭐 그러니까 용액에서의 농도잖아. 근데 얘는 뭐야? 순수한 물이야. 순수한 물질이야. 액체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농도를 어떻게 나타내? 원래 요거 농도를 나타내는 법이 사실 있어요. 활동도라는 걸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육 과정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합의를 한번 봐야 돼. 첫 번째 합의를 볼 겁니다. 무슨 합의를 볼 거냐? 액체 그리고 고체 이 두 개는요 평형상수식에서 제외합니다. 제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1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H2O의 농도가 들어간 게 아니라 얘를 1을 집어넣는 거야. 1. 됐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H2O가 그대로 사라지는 거야. 얘는 순수한 액체니까. 오케이? 그러면 HA분의 H3O 플러스 A-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이게 평형상수를 구하는 평형상수식이 돼. 됐니?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표 체크해놔. 자, 그러면 두 번째 반응 볼까? 두 번째 반응은 어떻게 쓰면 돼? 그냥 바로 이렇게 한 방에 씁시다. B 그리고 H2O는 안 쓰지. 순수한 액체니까. 그 다음 뭐가 돼? BH 플러스 되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산성 물질의 이온화 반응의 평형상수. 얘는 염기성 물질의 이온화 반응 평형상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름이 길잖아. 그렇지? 이름이 너무 길어. 그래서 얘를 KA, 얘를 KB라고 부릅니다. A와 B는 엑시드와 베이스예요. 그래서 KA를 산의 이온화 상수, KB를 염기의 이온화 상수라고 이래서 이온화 상수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다 CF도 하나 또 해볼까? EI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EI는 역시나 얘는 KA야 KB야? 일단 KB야. 이 상태에서 아래 뭐가 들어가? BOH 그리고 B 뿔 OH 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별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그냥 평형상수식 쓴 거야. 아직 계산 시작도 안 했어, 얘들아.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갖다 우리가 이온화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삼가 염기의 이온화 상수 거기에서요. 중간쯤 보시면 CH3COOH 수용액에서라는 말 나와요. 그죠? 그 다음부터 밑줄 칩시다. 물의 농도는 순수한 물의 농도와 거의 같고 물과 같은 순수한 액체는 평형상수를 구하는 식에서 나타내지 않는다. 거기다 플러스 뭐까지 해놓으면 돼? 고체까지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갖다가 KA, KB 이렇게 나누고요. 맨 밑에 굵은 글씨로 염기의 이온화 상수 그리고 중간에 산의 이온화 상수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아요? 네, 거기다가 표시만 좀 해둡시다. 이름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예전에 화학 1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우리는 이 이온화 상수를 이미 배웠어. 어디서 배웠을까? 봐.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나왔던 반응이 하나 있어요. pH 얘기 나올 때. 요걸 하나 지울게. 지우고 하는 거 되게 처음인 것 같아, 그지?
자, 두 개의 산과 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산염기예요. 브랜스테드 산이고요. 하나는 브랜스테드 염기입니다. H2O는 무슨 성 물질이야? 양쪽 성 물질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아요. 뭐를? 양성자를. 그래서 뭐가 됩니까? H3O 플러스 그리고 OH-가 되네요. 자, 이거 무슨 반응입니까?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 기억나? 물의 자동 이온화. 이거였던 거야. 그래서 얘는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고 얘는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 H 플러스를 주고 받는다는 이런 평형상수였잖아. 이 상태에서 평형상수를 썼어. K는 H2O의 제곱이지 두 개 들어가잖아.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 H3O의 OH-인데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요. 액체랑 고체는 활동도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제외합니다. 그러면 얘를 쑥 날려봐. 그럼 뭐가 나와? H3O 그리고 OH- K. 어디서 많이 봤죠?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 불렀던 거야? 물의 자동이온화 상수 KW라고 했었던 거 아니야. 그치? 즉 KW도 사실 우리가 뭐였다는 거야? 그냥 평형상수 중에 하나였을 뿐이야. 근데 그때 우리가 그냥 외웠잖아. KW는 그냥 이렇게 구한다. 막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그리고 그 값은 온도에 따라 변한다. 그것까지 기억해요? 온도에 따라 변하는 값이다. 이런 거. 그래서 pH는 25도씨에서는 pH 7이 중성이지만 그 온도가 흔들리게 되면은 그 온도가 바뀌게 되면 pH 7이 중성이 아니게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을 거야. 화학 1에 나온 얘기야. 여튼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게 바로 사실 평형상수식이었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물을 지워서 나온 식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 앞으로 계산할 때 이게 자꾸 나올 거거든.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자동 이온화 상수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약간 고난과 역경이 느껴지지 않아? 계산이 좀 많이 나올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